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자체와 관내 산하기관의 한 해 마무리, 또 내년 계획 수립이 분주합니다. 올 한 해 분주한 행보를 보여온 부산시 교육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새로운 시도와 혁신으로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던 부산시 교육의 전반적인 성과와 또 내년 계획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야기에 부산시 교육청 하윤수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부산시 교육청이 상표 등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침 체인지 운동인데요. 네, 네. 아침 체인지 운동이라는 것은 아침에 네. 그 몸체자예요. 네. 어질린에다가 지혜 지자를 써서 네. 체인지인데 네. 이 상당히 중의적인 단어입니다. 이 영어로 체인지한다. 네. 아침을 바꾸는다라는 의미이기도 네.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우리 아이들 그 부대끼는 부대끼면서 또 서로 이해하고 네. 서로 화합하는 이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운동을 통해서 했고, 또 그러하여금 서로 인성을 또 조화롭게 하고, 네. 또 아침에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뇌를 깨우니까 네,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아침 체인지 운동을 상표 등록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이 아침 체인지 운동이 반응이 좋다는 소식을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보도해 드렸었는데 네. 관내 학교들의 참여율은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75%에서 80% 정도 이제 지금 네. 확대되었고요. 한 480여 개의 학교가 지금 참여했습니다. 네. 앞으로 한 15%는 내년에 다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참여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성과가 좀 있었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학교나 학부모 또 학생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지금 부산 시민들의 그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 네. 한 90% 이상이 대찬성을 했고요. 네. 학부모님들은 뭐 절대적이고요. 네. 학생들도 뭐 아침에 서로 운동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 뭐라고 할까 게임을 하기 때문에 네. 아침 일찍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정말요? 엄청 네.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아침 체인지 운동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내년에도? 그럼요. 내년에는 이제 뭐 우리가 완전히 이제 네. 확산돼서 결국 교육부가 우리 아침 체인지 운동을 네. 그야말로 벤치마킹을 해서 네. 우리 교육부로부터 65억을 받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굵직굵직한 부산시 교육청의 이슈가 참 많았죠. 네. 지난 10월에도 또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난해에는 우리 전국 17개 시도 우리 교육청 평가에서 네. 단연 최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받게 되었던 것은 지난해 이제 부산 학력 개발원을 우리가 최초로 설립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맞춤형 교육으로 이제 네. 깜깜이 교육에서 완전 해소시킨 데 대해 네.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네. 방금 지금 이야기한 아침 체인지 운동 네. 아주 높게 평가를 받았던 게 가장 큰 은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기분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3년 연속으로 모두 통과가 됐다는 게 내년 결과에는 또 한편으로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내년에도 성과에 영향을 줄 만한 내실 있는 수행 과제나 또 사업 중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부산 학력개발원이 만들어지면서 네. 지금 베스트 제도와 바스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해소해야 될 게 지금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네. 만든 인터넷 강의, 인강이 있습니다. 네. 예, 인강이 완전히 이제 인터넷 강의가 자리 잡는 게 저희들이 이제 주요한 현안이고요. 네. 그다음에 원원원 그 스피킹 잉글리시가 있습니다. 네. 우리 말하는 이제 영어, 이 실용 영어가 되겠죠. 네.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까지 해서 이게 이제 완전히 공교육, 영어 공교육의 정상화까지 바로 터잡는 게 되겠죠.
네, 동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인터넷 강의 자리 잡기, 또 네. 실용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이게 잘 되려면 우선 제일 필요한 거는 교사와 학생 또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만은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사업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저는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결국은 교육청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이걸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해가야 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안 울타리 안에 있는 공교육은 뭐 말할 수 없이 이제 거의 네.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본다면 학교 밖의 청소년들 특히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 이걸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계속 해가고 있고요. 네. 특히 검정고 시생들이라든지 네. 특히 두드림 센터에 있는 우리 네. 청소년 네. 잘 센터에 있는 학생들 또한 우리 오륜정보 산업정보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 이런데 교육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 그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실은 저희들이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네.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에요. 네, 그렇죠. 예, 학교에서 학교 생활에 부적응한 부분대로 저희들이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위탁형 학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또 우리 인정형 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런 학교를 다양하게 펼쳐서 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그야말로 우리 탈선되지 않도록 네, 네.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공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촘촘하게 네. 그런 공교육 정상화와 사다리 교육에다가 네. 포커스를 두고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의 사각지대 밖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도 더 예.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주제를 바꿔서요. 최근 교권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몇 개의 사건도 좀 있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리 파급력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에게만 너무 희생을 강요했던 네. 부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네. 29년 동안 선생님들에게만 오로지 책무를 부여했던 게 네. 이런 게 이제 서희초 사건으로 폭발됐던 네,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에 네.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네. 특히 그 중에서 이 악성 민원이 있습니다. 네. 예, 악성 민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네. 선생님은 오로지 수업에만 전념토록 네.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참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부산 관내 학교에서는 그럼 교권 침해 사례 신고가 어느 정도입니까? 올 3월부터 7월 달까지 네. 했더니 한 210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네. 210건 중에서 저희들이 해결했던 게 한 85%를 해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1일부로 저희들이 법률 지원단을 만들었어요. 네. 이와 같이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서 이 사건을 했더니 한 81건이 들어왔는데 81건 중에 악성 민원이 3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방금과 같이 네, 우리 네. 본청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본청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반 민원인 경우에는 우리가 변호사를 이제 우리가 선임토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으로 인해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일어나지 않게끔 오로지 방금과 같이 수업에 전념토록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사실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가정 내에서는 어떤 사항을 강조하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이 옛날 우리 때는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 네.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네. 밥상머리 교육이 이제 없어졌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은 학생답게 네.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부모님은 학부모님답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내년부터는 우리 교원의 3주체가 네. 교육의 3주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대토론을 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하나의 룰을 만들자라고 해서 토론회를 오랫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그 모범 답안을 찾아가지고 네. 조례를 만들 것이고 그 조례를 통해서 규칙을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학교 지원을 우리가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교육 공동체가 파탄이 돼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교육 공동체가 서로 복원해서 서로 상생하는 이런 자리를 하루속히 만들고 싶습니다. 네, 학교의 구성원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기 때문에 참 다들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가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꽤 많은 일을 한다는 것에 좀 놀라기도 합니다. 여기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반가운 대책을 내놨다고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이제 전국적으로 최초로 이제 저희들도 뭐 최초로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교육행정지원청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조례를 교육행정지원청이면은 또 우리 교육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지원본부로 이렇게 이제 조례를 우리가 올해 통과시켰는데요. 네. 그야말로 이 방금과 같이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활동 이외에 잡무들을 전부 다 빼내자. 잡무들을 빼내고 또한 지금 앞으로 이제 또 유보 통합 문제도 있고요. 또 방과 후 개양 문제도 있고 또 선생님 또 이 방과 후에 있는 선생님들 간의 이 강사들 채용 문제도 있고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빼어넣어서 별도로 청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업무 경감을 좀 해주자. 교직원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 경감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게 만들게 되었죠. 네. 그럼 이게 교육청과 구별되는 제일 큰 역할이 선생님의 업무 경감을 최우선으로 목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학교행정지원청이 운영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행정 업무로 인한 갈등이나 업무 과부하에 대해서 인한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당장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청이 기대하는 청사진은 그럼 무엇입니까? 교육청에 이제 기대하는 청사진은 그야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공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공교육에 함께 공유하면서 공부하고 또 아침 체인지를 통해서 인성을 기반으로 해서 학력이 신장되고 또 학부모님들로 하여금 학부모 교육과 동시에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궁금증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해서 이제 삼일체를 이루는 게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죠. 그럼 학교 구성원 중에 또 중요한 분들이 바로 급식실 노동자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노동자 인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현재 상황과 또 시교육청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급식실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 특히 아마 폐질환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놨고요. 또 지금 현재 그 급식실에서 폐질환을 좀 유발하는 후드와 덕트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부산시 지역 업체에 한해서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디긴 한데 내년 후내년 되면 모든 12개의 학교들이 전부 다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고 지금 가스로 지금 음식을 좀 조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전기 시설도 내년 되면 다 교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급식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또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안전과 그리고 특히 건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수험생과 학부모 중에 학교 선택에 있어서 부산시 교육청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분들을 좀 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 또 내후년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에 있는 저희가 처음으로 만든 우리 부산학력개발인이 있습니다. 진로 진학 지원센터에서 전년 또 우리
수능을 저희들이 전부 다 예측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정말 커트라인을 전부 다 우리가 맞추었는데 올해도 그 자료를 저희들 전부 다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네. 특히 우리 이번에 입시와 관련된 또 특히 2025 고교 학점제와 네. 또 2028년 학년도부터 일어나는 우리 수능 부분이 전부 바뀌게 되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학부모 재교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리가 네. 지금 교육청에서 아마 전국 17개 시도에서 우리만큼 많이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또한 수능 끝자락에 네. 애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 네. 예, 심폐소생술도 이제 올해로 2번째인데 심폐소생술을 전원이 다 받도록 해놨습니다. 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 가족을 떠나서 네. 우리 부산 시민에게도 굉장히 이거는 생명을 거는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 그것까지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포부가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상담 신청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상담 신청 방법은 방금 말했듯이 네. 부산 학력개발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특히 그 우리 진학진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그 상담사들이 전부 다 배치돼 있거든요. 네. 예, 여기에 이제 우리 대학 지원관들도 2명이나 배치돼 있고요. 네. 예, 여기에 모든 정보는 여기에 클릭만 하면은 네. 다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특히 AI 네. 이도 상담이 되도록 해놨고요. 예. 시설과 인력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네. 이와는 반대 기조로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거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해보다도 우리가 한 5천억 정도가 지금 세입이 지금 이 지방재정교부금이 이제 적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5천억 정도가 적게 들어옴으로써 5조 한 4천억 정도 이 예산 편성이 되는데 한 5천억 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긴축 재정을 해야 되고요. 또 그렇죠. 기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좀 우리가 조달로 하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공교육 정상화에는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긴급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이게 긴축 재정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관련해서 교육청의 운영상의 변화나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죠.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당장 필요 불가분한 관계 있는 그야말로 이런 부분만 좀 쓰고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뭐 이제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각별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올해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만족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내 이것만은 꼭 하겠다, 임기 내에 이것만은 또 개선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인성교육을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고 부산 우리의 학생 인성교육원을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우리 학생들 간에 아이들 간에 지금 대화의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대화의 상에 있는 소통의 문제, 학생과 또 선생님 간의 소통의 문제, 또 선생님과 학부모와의 소통의 문제, 이러한 소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성을 좀 더 부각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에 또 청소년들 촘촘한 이 희망 사다리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그 자기 저마다의 소질이 최대한 개발해내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실현시켜 주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교육감님 뵐 때마다 인성교육을 참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내년인 2024년 본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4,100억여 원이 줄어든 5조 2,400여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앙정부 세수 부족 여파를 부산시 교육청 역시 피할 순 없었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 미래교육까지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한 부산시 교육청의 다짐과 각오가 내년에 모두 실현되길 기대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